처음에는 양치기로 하다가요. 나중에는 영어라는 과목도 어쨌든 라는 생각을 들어서 공부법을 확 틀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편입에서 가장 중요하고 편입의 꽃이라고 하는 게 어휘잖아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무작정 단어만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 합격의 러닝메이트 송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편입을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자 올해 한양대 영어 영문학과 합격생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편입 준비 4개월 만에 총 5대학교에 합격한 해커스 편입 수강생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는 합격생들이 나면은 선생님이 막 부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민정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딱 찾아오더니 선생님 저 선생님이랑 인터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아싸. 그랬어. 아싸. 근데 지금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 그쵸. 민정이 몇 관왕 했다고요? 저 5관왕이요. 5관왕이요. 어디 붙었지? 네, 저는 일단 제가 등록한 대학교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양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에 최종 등록을 했고요. 그 외에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 최종 합격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민정아, 너 근데 편입을 왜 하게 된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불안한데? 이게 남들은 다 앞서서 잘만 하는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지는 느낌도 들고 제가 가진 잠재력은 분명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범위 내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다 펼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더 좋아하는 전공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편입을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인강으로 시작을 너가 했었잖아. 네, 근데 맞아요. 왜 인강을 먼저 선택을 했었던 거야? 현강을 듣기 전에 인강을 미리 들어놔야 현강에 가서도 제가 적응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강을 원래 올 생각이 있었던 거야? 반반이었어요. 현강을 듣기에는 거리상으로도 제가 부담이 조금 있기도 했고 비용적으로도 인강에 비해서는 현강이 더 비싼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현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됐지? 인강 같은 경우에는 100% 학생의 책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내가 안 해도 순전히 내 책임, 공부를 해도 다 내 책임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남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학원에는 어쨌든 강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듣기 싫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에 가야 되고 학원에 갔으니까 또 단어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숙제도 내주니까 숙제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나는 아무리 인강을 들어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학원에서 좀 나를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을 오게 그러면은 됐어요. 학원에 왔을 때 만족도는 어땠어? 진짜 최상이었어요. 최상이었어? 어떤 네. 부분이? 강의에 있어서도 현장감이라는 게 있고 상황에 따라서 수업이 내용도 살짝씩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인강은 그런 것 없이 그냥 획일적으로만 강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몰입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몰입도나 아니면 현장감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인강에서 현강으로 넘어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인강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 그럼 그런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조언 같은 거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를 조언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학원 수강 시간에 맞춰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학원 수강생들이 듣는 그 시간대로 인강을 들을 것을 추천드리고요. 맞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네.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강이 녹화된 영상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 스튜디오보다? 스튜디오보다 저는 오히려 현장 녹화가 더 나았는데 이게 스튜디오는 일방향적인 수업이잖아요. 일방향적인? 오케이.
어떤 일방적인?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을 하는 아, 느낌이라면 그냥 카메라만 보고 네. 응시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네. 스튜디오 촬영은 확실히 선생님께서 학생들이랑 상호작용을 하고 소통을 하니까 더 즐겁게 수업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 인강을 듣는데도 그런 게 느껴져? 확연히 느껴져요.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네. 진짜? 카메라 많이 봐야 되겠군. 알았어. 같이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아. 네, 듣는 느낌이 들어서 안 그래도 선생님은 조금 약간 스튜디오 강의보다 현장 강의가 훨씬 더 많아서 나는 좀 없지 않아 걱정을 했거든. 왜냐면 스튜디오 강의가 확실히 화질이 뛰어나니까. 근데 또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긴 하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인강 학생들은 꼭 현장 강의 학생들처럼 동일하게 시간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실제로 커리큘럼을 짜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강 학생들은 2개월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강 학생들도 똑같이 2개월 단위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너가 편입을 준비를 했잖아. 가장 걱정됐던 게 어떤 게 학생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니? 저는 아무래도 계속 한국에서만 살았고 한국식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실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친구들과의 맞아. 경쟁이 가장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내가 이 영어 실력을 이길 수 있을까? 네. 맞아. 그럼 이제 준비 과정을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 너가 하반기에 거의 준비를 좀 했었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중을 좀 짰더라? 저는 우선 8월 달에는 문법을 거의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학원에 처음 들어왔는데 너 이제 8월 달 아니면 문법을 더 이상 제대로 볼 시간이 없다라고 주변에서 다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에는 문법 위주 그리고 학원에 적응하는 기간 정도로 좀 가볍게 공부를 했었고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논리랑 독해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거의 논리 80, 독해 20 정도로 처음에 갔었던 것 같아요. 논리를 엄청 많이 잡았네? 네, 그 이유가 독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비유적인 표현도 있고 내가 아무리 한국인이라지만 영어를 접해 본 적이 많으니까 이 영어 지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독해는 상대적으로 내가 익숙한 유형인데 조금 반해서 익숙했어. 네, 저는 수능 볼 때도 빈칸 문제가 제일 어려웠는데 맞아. 빈칸이 원래 항상 어렵잖아. 네. 맞아. 근데 이제 편입에서는 그 논리 문제가 비중이 정말 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게 기본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논리를 시작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뒀었어요. 바로 너는 문제풀이로 들어갔니? 아니면 이론을 했니? 저는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갔어요. 이론을 건너뛰고. 네, 이론을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었어서. 근데 민정이는 조금 약간 예외기는 한데 사실 그 이론기가 없었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야. 사실 준비를 처음 시작할 때 독해나 논리에서는 이론 과정이 꼭 필수적이지. 자, 그다음 어휘는 어떻게 준비했어? 저는 앉아있는 시간은 절대로 단어장을 펴지 않았어요. 아주 잘했지. 아주 잘했어. 등하원 시간, 그리고 밥 먹을 때, 쉬는 시간, 화장 시간 갈 때 이렇게 틈날 때마다 단어를 계속 봤었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휘 암기가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그런 고민 되게 많잖아. 어휘 때문에 되게 골머리 아프고 맞아요. 이러잖아. 너무 힘들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주 보는 거거든, 어휘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휘는 무조건 자주 봐야 된다. 그치? 그리고 앉아서 1시간 암기하는 게 아니라 10분, 15분, 5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암기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맨날 하는데도 안 듣는다. 절대 안 듣는다. 이게 처음에는 편입에서 가장 중요하고 편입의 꽃이라고 하는 게 어휘잖아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무작정 단어만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그 마음을 이해를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앉아서 그냥 단어만 주구장창 외웠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단어 암기 방법을 찾아봤었는데 결국에는 앉아서 뭐 1시간 잡아놓고 단어를 외운다? 이런 거는 소용이 없다. 맞아,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 네. 그럼 이제 조금 딥하게 들어가서 각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문법은 어떤 식으로 위주로 공부를 했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부터 아예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그거를 따로 다시 익히는 정도로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이게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출제되는 그 범위가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끝에 가서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이 문법 문제만 추려서요. 한 10개년 정도 추려서 그걸 싹 다 풀어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모르는 개념을 정리하는 정도로만 아주 모범적이네. 자, 그다음 독해는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양치기로 했어요. 단순히 이 어떻게
지문을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이걸 풀었었는데 메인 아이디어를 잡는 게 있구나. 키워드를 잡는 게 있구나.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었어?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독해를 했었어? 그 전에는 막연하게 키워드를 잡으라는데 이게 어떻게 잡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학생들이 진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 맞아요. 그리고 키워드를 안 잡고 메인 아이디어를 안 잡으면서 공부한단 말이야. 맞아요. 저도 키워드를 잡아야 되고 메인 아이디어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고 무작정 지문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계속해서 메인 아이디어 잡는 거, 키워드 잡는 거, 그 훈련을 정말 정석적인 방법대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훈련하면 보이지. 네, 그래 잘 맞아 보여요. 보여. 그래서 민정이가 처음에 선생님한테 질문 왔을 때 그때 사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고 선생님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잘 잡아오더라고. 그리고 되게 깊게 고민하고 너가 질문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민정이 이제 늘었다. 실력 늘었다.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 처음에는 양치기로 하다가요. 나중에는 영어라는 과목도 어쨌든 사고력이 정말 중요한 학문이고 그렇지. 정말 그런 중요한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공부법을 확 틀었던 것 같아요. 실제 기출을 보면은 학교별로 완전 다 다르지 스타일. 맞아요. 다 다른데 한양대학교는 특히 사고력과 논리력이 진짜 중요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합격을 한 거죠. 우리 민정이가.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는 어떻게 하면서 늘었니? 논리 같은 경우에는 독해랑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정말 단순히 양치기만 했어요. 주변에서 논리 선생님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 논리 같은 경우에는 너가 최대한 많이 노출이 되어야 빨리 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문제만 주구장창 풀다가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내가 뭘 놓치고 있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논리라는 과목의 이름처럼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 문장으로만 접근을 했구나. 그러니까 해석을 자꾸 하려고만 했구나. 네, 독해도 독만 하면 안 되고 이해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읽기만 하고 해석만 하고 논리도 마찬가지로 읽기만 하고 그 문장이 시사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했던 거죠. 맞아. 근데 이렇게 이제 말하면 또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추상적으로 이게 말이 들릴 수 있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다시 또 정리를 하면 이 문장의 해석, 그러니까 즉 이거를 사고하는 연습도 필요한데 결국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도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되물어봐야 되는 거지.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도 사실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민정이가 아마 캐치를 했을 거야. 맞아요. 맞지? 자, 그리고 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자습은 어떻게 하고 복습은 얼마큼 해야 되냐를 맨날 물어본단 말이야. 저는 복습 시간을 1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복습 시간이 길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한 번에 다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에서 분명히 복습을 해도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빠지는 부분은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터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을 1시간 내로 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을 그냥 하루하루마다 바꿔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달랐는지 너가 시험 봤었던 학교 얘기 좀 해줄래? 한양대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한양대는 사실 작년에도 문법이 아예 출제가 안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문법이 조금 꼬아서 나오면 잘 안 풀려서 문법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시험장에 갔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문법은 따로 출제가 안 됐었고요. 맞아. 한양대는 문법 비중이 진짜 없거나 그다음에 되게 한두 문제 정도 나오거나. 맞아요. 그 대신에 고난도 어휘가 한 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다음에 논리 같은 경우에는 단지문은 정말 평이하게 나왔다는 느낌을 받았고 장지문 논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나왔던 대로 정말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스타일로 출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독해 같은 경우는 어땠어? 난이도 체감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보다 오히려 독해가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지문은 긴데 문제가 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시간 안에 많은 지문을 처리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우선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도 있던 것 같고요. 논리도 사실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논리에서 힘을 많이 써버리면
독해 가서 제대로 읽지를 못하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사실 논리에서 살짝 힘이 빠졌었어요. 힘이 빠졌었어. 네. 어.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데 독해도 정말 길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법이나 생활 영어나 아니면 단지문 논리 같은 경우에 정말 고난도 어휘도 많이 섞여 나오고 사실 저는 이 세 과목 가지고는 한가름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앙대학교는 앞에 고난도 문제를 던져주지만 얘네가 실질적으로 보고 싶은 영역은 독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래 내가 문법도 약한 편이고 고난도 어휘가 나오면 제가 또 찍기 실력이 없어서 정직하잖아요. 네. 어. 잘 찍지도 못하니까 독해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 시험장 가서도 독해에 정말 많은 시간을 부었어요. 맞아, 중대는 독해가 진짜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독해를 35분을 두고 나머지 문제 20문제를 15분을 두는 오. 정도로 정말 독해에 많은 시간을 부었었거든요. 잘했네. 네.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 내에 다 들어왔고 네. 못 푸는 문제 없이. 네, 맞아요. 그리고 한양대학교와 중대 독해 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었었어? 뭐 지문 길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 갔을 때 중앙대가 훨씬 더 길고 어렵다고 느껴졌었고요. 그 대신에 문제는 중앙대가 훨씬 쉬웠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학교들 얘기해 줄래? 이화여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템블랭크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화여대만 있어요, 템블랭크가. 네. 템블랭크라고 해서 이제 어휘를 끼워 맞추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단지문 논리처럼 접근을 했었는데 관용어구가 정말 많이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걔도 한 6, 7개년치를 모아놓고 2회독을 돌리고 갔는데도 너무 어렵고 생소한 어휘들이 많이 나와서 애먹었던 기억이 나고 이대는 그러면 어휘 때문에 조금 애를 먹었겠다. 관용어 표현이나. 네, 템블랭크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앞에 나왔던 어휘는 X 파일에서 다 나온 거예요. X파일 뭐야? 그게 뭐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 똥이어 X 파일이라고 박현송 쌤 아세요? 박현송 쌤? 송쌤? 그 이쁘다는 송쌤? 그 쌤이 신들려서 만든 신들려서 만든? 거기서 공유 정말 많이 파일이에요. 나왔다면서요? 네. 네. 거기서 다 나왔는데 이대 문제가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진짜.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 어렵다 싶었던 이런 단어들도 다 X 파일에서 봤었으니까 와, 되게 짜릿짜릿하다. 쉽게 풀었었죠. 잘했어요. 독해는 좀 어땠어요? 독해는 난이도가 저는 평이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선생님께서 다뤄주셨던 테마 위주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빈출 테마가 조금 도움이 되나? 많이 돼요. 많이 돼요? 많이 된대요. 이게 빈출 테마가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께서 대조도 해주시고 얘들아 이런 한 큰 테마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이런 테마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할 때도 이 테마 선생님께서 집어주셨던 거니까 이런 테마랑도 연결될 수 있겠네? 이렇게 유기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대 말고 또 어디였지? 항공대 있었죠. 항공대는 왜 봤지? 항공대는 한양대랑 출제 경향이 비슷하기 그렇지. 때문에 연습 삼아 봤는데 그렇지. 실제 항공대 가서도 한양대랑 유사하다 보니까 한양대 기출을 펴놓고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 왜냐면 네. 항공대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한양대가 뒤쪽에서 시작을 하니까. 맞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한양대가 목표야. 항공대? 붙어도 안 갈 건데?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리 가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치? 맞아요. 맞아. 근데 민정이가 맨날 어떤 노트를 들고 다니는 거야. 뭐야 그게 노트가? 이게 학교별로 응. 출제 경향 스타일과 어. 내가 이런 스타일을 만났을 때 어. 시험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학교별로 정리해놓은 노트가 있거든요. 우리 민정이 혹시 제이신가요? 네. 아, 네. 자, 그럼 노트 한번 우리. 세 개를 아니, 그래서 가지고 너가 왔는데. 엄청 맨날 노트를 들고 다녀. 교무실 오면 얘가 항상 노트를 갖고 다니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이게 독해래요. 정보 파악은 이렇게 하고. 빈칸 추론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수업 시간에 말해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본인이 이해할 수 있게 다시 바꿔서 요약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몇 번 정도 몇 회도 그러니? 저는 기본적으로 독해랑 논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개년치를 3회독 이상 하고 갔었고요. 10개년
2학년치까지는 1회독에서 2회독 정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면서 슬럼프가 없을 수가 없잖아. 누구나 다 힘든 시기가 오잖아. 민정이는 슬럼프를 언제 느꼈고 어떻게 극복했니? 저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내내 슬럼프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수험 기간 내내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학원에만 있으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SNS를 싹 다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독감, 고독감. 고립된 느낌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네. 나중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어가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럼 극복했어? 근데 저는 계속 나는 한양대 가야 돼. 난 갈 거야. 마인드 동기부여를. 컨트롤도 하고요. 학원 와서 4시간씩만 자고 공부를 했거든요. 하루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한 6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늘리면서 제대로 양질의 휴식을 취하니까 슬럼프가 극복이 됐고요. 또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노래거든요. 네. 노래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네. 나중에는 이 노래 들으면서 공부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맞아. 민정 이제 그 편입을 지금 막 고민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야. 걱정도 많을 건데 그 학생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 제가 편입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공부를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선뜻 용기가 안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편입을 하면 내가 빠른 시간 내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꾸고 있는 꿈은 많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았다. 언제든 늦지 않았고 정말 본인의 꿈을 생각하면서 편입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동이다. 왜 내가 눈물이 날 것 같지? 근데 이제 항상 매년마다 선생님은 늘상 학생들을 보잖아. 근데 항상 다 똑같은 고민이란 말이야.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여러분 무조건 해라. 네,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정을 하시면요, 우리 해커스 편입에서 좋은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송쌤이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모든 걸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아 너무 고마워.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줘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정이 좋은 기운 여러분들 싹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합격의 주인공은 누구다? 여러분입니다.